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41강부터 44강까지 OS 문제를 풀고 데이터베이스를 끝내도록 할게요. 자, 1번 카티전 프로덕트라는 것은 곱집합이죠, 우리말로. 이게 카드 하면 곱집합. 그래서 결과로 나오는 릴레이션 차수가 열의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릴레이션 열의 합을 말하는 거고요. 카더널티가 행을 곱한 것 같다. 그렇죠. 카더널티는 카전 프로토 됐었을 때 또 릴레이션은 행을 곱한 것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말로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말로 나오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177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문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곱집합을 어떻게 하는지 지난 시간에 178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구인데 어떻거나 여러분들의 그 예제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겠어요. 자, 이번은 실렉트를 보면은 이게 시그마라고 쓰는데 생긴 게 이렇게 옆으로 퍼졌다가 있었죠. 그래서 뭐 행연산 이렇게 암기 했었고, 근데 얘는 수평적 부분 집합 맞네요. 그 다음에 컬럼의 집합을 의미하고, 컬럼은 열인데 열이 아니라 뭐예요? 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로우의 집합이 되죠. 행.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생긴 게 이렇게 쫙 빠졌다라고 해서 열연산. 이게 컬럼의 수직적 부분 집합이고, 이걸 컬럼이라고 바꿔야겠죠. 컬럼의 얘는 집합이 바로 이제 프로젝션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연산하는 게 시험에서 몇 번 나왔었고요. 자, 3번에 이제 조인은 실렉트와 이제 프로젝션을 합한 연산이다. 그렇지 않죠. 조인은 선택적 곱집합이라 했었죠. 이게 선택적, 그러니까 선택적 곱집합. 그래서 여러분 조인이란 말 나오면 이거를 선택적 곱집합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적 곱집합. 그래서 이제 칼든 프로덕트와 셀렉션을 하나로 결합한 2학년 산자가 조인이었었죠. 조인. 그래서 이제 조인도 물론 뭐 프로젝션과 같이 실렉터와 같이 시험에서 같이 출제가 되죠. 문제가 쉬울 때는 그 178페이지 예제를 갖고 설명했듯이 그런 예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게 4번 나왔네요. 4번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4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인은 자연 조인을 말하죠. 동동 조인에서 중복성 중 하나만 남기고 뭐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동동 조인은 어때요? 중복성도 같이 표현하겠죠?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떠거나 동동 조인에서 중복성을 배제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 조인이 된다. 자, 5번 SQL 명령문에서 데이터 접근을 위한 접근 경로에 대한 명세가 필요하지 않는 선언적 언어. 그래서 SQL 정의가 뭐 한 번 나왔었죠. 2009년에. 선언적 언어고, 이것은 선언적 언어라는 얘기는 비절차적 언어였었죠. 같은 얘기예요. 비절차적 언어. 절차가 없다는 얘기죠. 절차가 없다는 얘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명세하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명세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뭐 검색할 때 키워드든 문장이든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지 그 내가 원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이제 하고자 않습니까? 이런 걸 명세하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언어에서 이제 비절차적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6번 보면은 SQL 정의어는 create alter고 그다음에 얘가 drop이야 되죠, drop. 그래서 뭐 얘는 시험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뭐 10번은 나온 것 같았습니까? 180페이지에 보면은 명령을 분류인데 여러 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SQL 정의어는 스키마, 도메인 다 정의하죠. 인덱스 정의하고 생성할 때 create, 변경할 때 alter, 제거할 때 drop 이렇게 되는 거죠. create, alter, drop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의문을 써요. DDL. 자, 8번 기본키에서 기본키 대체키는 하나만. 이 말이 빠지면은 뭐 이제 기본키는 하나야 되는 거예요. 대체키는
후보키가 되는 거죠, 후보키. 그러니까 하나 릴레이션의 후보키는 여러 개일 수 있다라고 했었죠. 후보키. 그래서 그런 개수 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후보키는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럼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기본키가 되는 거고, 기본키를 제외한 후보키를 우리가 언제든지 기본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키라고 한다. 이렇게 불렀었죠. 자, 9번. 웰키는 참조변결수 나타냈는데, 참조원의 행의 삭제, 변경 시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반될 때 취해야 할 조치를 첨가할 수 있으며, 옵션에 보면은 뭐 노 액션, 뭐 리스트릭트 같은 거고 캐스케이드, 셋널, 뭐 세트폴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182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 나오진 않았지만 참준무 결성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번. 그 체크절은 이 테이블의 행위 갱신 등으로 삽입될 때 유지할 무결성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이죠. 그래서 컨디션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아니라 체크절은 컨스트레인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답을 잡아서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는 국가적에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체크절은 옵션을 추가할 때 어떤 제약 무결성 제약 조건을 이제는 명사할 때는 컨스트레인트를 쓴다라는 거죠. 그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걸 몰라도 앞뒤 문제 문맥을 보고 국가지나 지방지 문제는 앞뒤 문맥을 보고 이제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찍을 수는 있었는데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11번. 기본 테이블인 윤리적으로 저장된 객체로서 크레디트 인덱스에 나오는 테이블 이름은 반드시 기본 테이블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82페이지에서 인덱스 생성할 때 크레이트 인덱스 온 테이블명 쓰죠? 그 테이블명은 뭐겠어요? 온 테이블 다음에 테이블명은 기본 테이블이죠. 그래서 기본 테이블에 테이블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테이블에만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뷰 테이블에는 인덱스 생성이 불가라고 했었죠. 뷰는 가상 테이블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속했을 때 이제 보이는 화면이 뷰라고 했었어요. 자, 12번. SQL 명령 검색 결과는 인덱스 사용 여부 관계없이 인덱스 안 써도 검색 결과랑 동일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검색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빨라지는 거 아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쓰게 되면은 느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 검색 속도가 이제는 빨라지는 게 맞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덱스를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파일 구조 보면은 우리가 연속 할당하고 불연속 할당 두 개 혼합한 게 인덱스 할당 있잖아요. 그 인덱스를 별도로 두기 때문에 이 기억 공간 낭비를 가져오겠지만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기준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100명이라면 저 끝에 있는 학생 찾아가려면 순차와이라면 네가 홍길동이냐 물어봐서 100번째 가서 홍 찾는 거예요. 근데 각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여기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성씨, 여기는 니은인 성씨 있나? 니은으로 시작하는 성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응으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성씨죠. 희응으로 시작하는 홍씨. 그러면은 더 빨리 시작하겠죠. 그게 인덱스예요. 그런 주장을 시키는 방법이. 그러니까 얘는 인덱스를 쓰게 되면은 분명히 검색 속도는 빨라지죠. 자, 이제 13번 보면 얼터문에서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때 그래서 alter, add 맞죠? 변경할 때 alter 속성 삭제할 때는 alter 아까도 얘기했지만 delete가 아니라 드롭이 되는 거예요. alter drop 이렇게 있는 183페이지에 보면 있죠. 알터의 형식이 한번 2019년에 한번 나왔었네요. 자, 15번 보면 드롭 테이블 밥상 리스트릭트 하면은 밥상이라는 테이블도 제거되는 거고 밥상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릴레이션도 같이 삭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리스트 만드니까 캐스케이드 만드니까. 그래서 밥상 테이블만 제거하고 밥상 테이블 참조하는 테이블을 제거하지 않는다. 밥상 테이블도 제거 안 되죠. 그래서 리스트릭트가 들어가면은 참조한 게 있는 밥상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다 하면은 그 테이블도 당연히 그 테이블 제거 안 되는데 본래 테이블 제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밥상 테이블만 제거하고 아니라 밥상 테이블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참조 릴레이션이 있다라면 저 밥상이라는 테이블을 참조하는 릴레이션이 있다라면 그 테이블 제거하지 않고 그 테이블이 제거 안 되니까 얘를 참조하고 있는 밥상 테이블도
참조되어지는 거니까 제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거할 객체가 이렇게 참조하는 객체가 있다라면 삭제 명령 실행 거부죠. 이거하고 이제 반대라는 거죠. 반대가 이제는 캐스케이드예요. 제거할 객체, 뭐 테이블 뷰 인덱스를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다라면은 모두 같이 제거. 그러니까 이게 뒤에 보면은 참주무결성 이런 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참주무결성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원자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자성. 그러니까 전부 살아있던가 아니면은 뭐 전혀 존재하지 않던가. 그래서 all or nothing이 원자성과 관계 있었어요. 원자성과. 그래서 저런 어떤 옵션을 줘서 삭제를 할 때는 저런 옵션을 꼭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삭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원자성 속성을 만족하는 거고, 그래야만 여기서 말하는 참주무결성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키는 참주무결성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저런 식의 어떤 옵션, 그래서 리스트릭티드라든가 캐스케이드 이런 옵션을 줘서 바로 데이터에 대한 원자성을 만족시키고, 그랬을 때 외래키가 가져야 될 무결성 제약 조건이 참주무결성이에요. 자, 15번. 얼터문에서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때 속성값이 널값이 되지 않도록. 근데 뭐 이런 옵션을 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얼터는 뭐 새로운 속성 추가할 때 얼터 애드에서 실제 값을 추가하는 거지, 이렇게 널값을 뭐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알터 애드 해가지고 뭐 널값을 집어넣고 이렇지 않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183페이지에 보면은 뭐 디폴트 값, 그죠? 기존 값을 얘는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기존 값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지. 난널 속성을 추가하고 이럴 수는 없다. 그거를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이 정도가 이제는 우리가 그 기본 테이블에 대해서 정의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 16번부터는 184페이지에 있는 조작어죠, 조작어. 그래서 해빙 사용 시 그룹 바이들은 반드시 존재된다. 이 그룹 바이가 주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해빙이 종이었기 때문에, 종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주인이 없으면 종이 없는 거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종이겠어요? 그건 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빙이 쓰인다는 얘기는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룹 바이절이 명세돼야 돼. 근데 이 역은 성립하나요? 그룹 바이절은 반드시 해빙절을 포함한다. 그럼 맞아요? 틀리죠? 그럼 얘도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암기해서 주종관계. 그래서 얘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내가 종 없이도 바깥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룹 바이절은 반드시 해빙절을 포함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렇지만 해빙절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빙절은 반드시 그룹 바이절을 반드시 명시해줘야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요. 자, 17번. 그룹 바이절에 명시된 속성은 실렉트문에 반드시 명시돼야 돼. 그러니까 그룹 바이는 뭐 항목끼리, 속성끼리 그룹을 짓기 때문에, 그거를 얘는 속성명에서, 다시 말해서 실렉트 다음에 속성명에서 반드시 보여줘야만 되는 거죠. 안 보여주면 그룹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없죠. 그룹을 쳤었을 때. 그래서 18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룹 바이 절에 명세된 속성명, 이게 어차피 속성의 애트리뷰트 아닙니까? 그래서 애트리뷰트는 반드시 명세야만 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실렉트문에 명세돼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18번. 컬럼명, 카운트는 그룹에 포함된 각 행을 평가하여 널이 아닌 값의 개수를 반환하고, 카운터 다음에 이제 컬럼명이 있는데, 이제 속성명이죠, 어차피. 이게 컬럼이나 뭐 속성이 같은 말이니까, 이 말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 안에 컬럼명을 쓰게 되면 그 그룹에 포함된 각 행에 대해서 평가하고 널 값이 아닌 값, 널을 제외한 실제 그 해당되는 컬럼에 해당되는, 열에 해당되는 이제는 행을 읽어오게 되죠, 개수를. 그렇지만 이제는 이 곱하기 의미가
올의 의미니까 올의 의미니까 이 카운트 다음에 아스터리스크가 포함되면 널꽉과 중복된 값들도 같은 행을 말하는 거, 행의 수를 읽어오는 거니까 이 카운트는 행의 수를 읽어오는 거죠. 행의 개수. 그러니까 저 퍼센트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요거 별표 아스터리스크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중복된 행도 그 다음에 널값 모두 읽어오죠. 널값을 포함한 행도 다 읽어와요. 자, 19번. 외워절에 실렉절이 포함된 보석지리요. 이 보석지리는 지리 안에 지리가 포함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뭐 꼭 지리는 아니라 인서트문, 아니면 딜리트문 안에 보석지리요, 실렉트문이 포함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는 189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예를 보면은, 그 인 안에 또 포함되어 있죠. 실렉트문이. 그 다음에 눈썹 안에 또 실렉트문 포함되어 있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91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인서트문 안에도 보석지리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석지리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 보석지리를 포함한 이 검색은 조인을 사용한 지리보다 효율적이며 최종 검사 속성은 하나의 테이블이죠. 여러가 아니라 하나. 여기서 틀렸죠?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나와야만 돼요. 자, 20번. 이렇게 이제 퍼센트라든가 뭐 언더스코어를 쓸 때는 like라는 프레드키, 서술자를 써야 돼요. 부분 배치 지리문을 써. 그럼 퍼센트는 임의의 단일 문자. 임의의 단일 문자는 이거죠, 이거. 언더스코어. 그죠? 언더스코어. 그 퍼센트가 아니라 언더스코어. 그 퍼센트는 이제 하나 이상의 문자. 하나 이상의 문자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썼고요. 이제 19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에 뭐 그래지에서 한번 나왔었네요. 그래서 저거 퍼센트든 하나의 단일 문자는 언더스코어, 밑줄이지, 밑줄. 그래서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쓰는데, 그때 서술자는 반드시, like를 써야 돼, like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21번. 유니온이 사용되면 결과 테이블에서 중복되는 튜플을 제거된다. 그렇죠. 합집합인데 중복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복된 튜플을 제거하지 않으려면 union all, 그렇죠. union all을 써줘야 된다라고 얘는 190페이지에 써 있어요. 자, 22번 보면 널값 비교시 같다, 같지 않다. 요게 어차피 이런 의미도 같지 않다. 이런 걸 못 쓰죠. SQL에서 뭐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is null. 그래서 널값을 표현할 때는 국회에서는 작년 처음 나왔네요. 널값을 이용한 검색일 때는 is null 또는 is not null 이런 것만 허용하는 거지 같다, 같지 않다 뭐 이런 것은 쓸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SQL은 뭐 형식이다, 형식. 이런 형식으로 얘는 SQL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23번. 하나의 인서트문으로 하나의 행만 아니죠. 여러 행을 포함할 수 있다. 가로쳐가지고. 그래서 191페이지도 보면은 맨 밑에 value 다음에 400, 기미에 25, 300, D2 돼 있는데 또 가로 열고 뭐 500, 박태순 45, 뭐 400, 뭐 D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가로 열고. 응?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24번도 주의하셔야 되죠. 이제 select 문을 제외한 insert, delete, update 문은 하나의 테이블만 대상으로 하죠. 그렇지만 select 문은 어때요? 두 개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었죠. 자, 이제 25번이 뷰인데 뷰를 하면은 가상 테이블인데, 그죠? 가상 테이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이 아니라 뭐라 썼어요, 이거? 논리야, 논리.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아이콘 누르면 인터넷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독립성을 제공해 주는 거지. 물리는 뭐라 했어, 논리는? 물리는 장치. 장치는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논리는 인간이고 물리는 장치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뷰는 우리 인간에게 특히 유저에게만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뷰는 뭘 통해서 만들어져요? 외부 스키마. 그러니까 뷰와 관계 있는 스키마를 했어. 뷰와 관계 있는 스키마는 그래서 외부 스키마잖아요. 다른 스키마 얘기하면 틀려. 외부 스키마.
그래서 외부 스키마도 여러 개지만 그 외부 스키마의 일부를 가지고 뷰를 만들죠. 그래서 193페이지에 보면은 6번에 외부 스키마는 뷰와 기본 테이블의 정의를 우선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뷰와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외부 스키마는 당연히 물리적이 아니죠. 논리 쪽이 논리. 외부 스키마에 물려 있는 게 응용 프레임이니까. 응용 프레임을 쓰는 것은 우리 인간 유저죠. 그러면 우리 인간 관계에 있는 것은 논리적 독립성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었어요. 자, 뷰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이며, 맞죠? 뷰를 기반으로 새로운 뷰를 생성할 수 있죠. 뷰를 통해서 또 다른 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본 테이블부터 유도된 뷰는, 이 뷰는 또 뷰를 통해서 다른 뷰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 7번. 기본 테이블 적용 가능한 어떤 검색문도 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테이블은 뭐 여기는 뭐 DBA가 쓰는 거예요. DBA가. 이 뷰는 일반 유저. 일반 유저죠.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안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검색은 다 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카테고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뭐 지울 수는 없죠. 삽입할 수도 없고. 그런 거 보면은 검색에는 제한이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테이블과 같이 뷰도 검색문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약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알터문 써가지고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터 뷰 이런 문장이 없죠. 알터 뷰라는 문장이 없어요. 틀려. 그래서 뷰를 생성할 때 크리에이트. 여러분들 크리에이트 문도 기억하셔야 돼요. 크리에이트 뷰 그다음에 에지 실렉트가 있었죠. 그래서 뷰 생성할 때 실렉트 문을 사용한다. 이러면 많이 틀려? 맞죠? 193그 서울시 문제였었어요. 2017 서울시 문제에서 왜 뷰를 생성하는데 실렉트 문을 쓰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193페이지를 보면은 뷰를 생성할 때 형식을 물어본 거죠. 크리에이트 뷰, 에지 실렉트 다음에 뭐 써야 돼? 기본 테이블에 있는 항목명 써줘야 돼요. 크리에이트 뷰, 에지 실렉트 다음에. 기본 테이블에 있는 항목명을 써줘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크리에이트 문을 통해서 뷰를 생성할 때도 실렉트 문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들이 193페이지 봐도 우리가 이런 뭐 대괄호 이런 게 생략 가능 있잖아요. 생략 가능, 그죠? 그런 게 기호가 없지 않습니까? 자, 30번. 뷰 생성이 사용되는 실렉트 문에서 그룹 바이 구문은 사용 가능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게 나왔던 문구긴 한데 시험 문제에서 그룹 바이저는 사용 가능해요. 그렇지만 오더 바이저를 못 써요. 뷰를 생성할 때 오더 바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거잖아요. 뷰 생성할 때는 그룹을 지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 오름차순 내림차순에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